안녕하세요. 대연 멘토 김정재입니다. 오늘 이 와이솔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볼 건데요.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이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여러분 모두도 이 바쁜 직장 속에서 힘든 일을 이겨내고 계시느라 이 투자에 있어서 좀 크게 신경 쓰기가 어려우실 겁니다. 제가 이 와이솔에 대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 꾸준히 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대기업에서는 와이솔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종목을 다 커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이 여러분들의 답답함과 궁금증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와이솔은 휴대폰 RF 프론트 엔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.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죠. 상품은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통신 시 필요한 특정 주파수를 피터링하는 이 RF 부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2G, 막 3G, 4G 같은 이동통신 단말용 부품 외에도 이 5G 이슈가 많이 나왔죠. 5G용 필터와 그리고 모듈 부품도 양산하고 있습니다. 이 RF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에서 작동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채택이 되면 이 휴대폰 수명 동안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상품을 더 마케팅해야 되고 또 그 시장에 더 깊숙이 더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최근에 이 갤럭시 S14가 난리였죠. 이 갤럭시 S14를 중심으로 첫 AI 휴대폰인 만큼 모든 산업이 좀 약간 많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확실히 이 반도체가 좀 발전하면서 AI도 발전할 수밖에 없고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 부품들이 좀 약간 수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또 거기에 로봇도 빠질 수가 없죠. 이런 부분 우리가 또 확인해 보면 이 고주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AI 같은 경우나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이 통신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필터가 또 중요하잖아요. 이런 필터에 있어서 좀 와이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여기고 있습니다. 현재 이 5G 스마트 수량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이 IoT 기술의 상용화와 그리고 자동차 정장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사업 전망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는데 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고 현재 이제 와이솔의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폭으로 뭐 크게 메리트가 느껴진다라고 좀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큰 적자였던 것을 다시 폭으로 다시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유동 비율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괜찮이 천은 기업이다.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그냥 무난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름 괜찮지 않나라고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5G가 쓰고 있는 5G가 계신다면 5G가 5G가 아니라고 합니다. 원래 5G는 속도가 더 빠르고 또 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이 5G를 넘어서 최근에 이재용 회장님이 이 6G까지 얘기를 해요. 이 6G를 가려면 이 5G가 상용화가 돼야 됩니다. 빨리.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필터 같은 부분에서 모듈 같은 RF 모듈 같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고 이 5G가 급하게 성장하는 만큼 또 이 바탕이 이 생성형 AI 스마트폰이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 생성형 AI 스마트폰의 시장 전망은 2023년 4,700만 대에서 2024년에는 2배로 증가를 하고 또 앞으로 27년간 이 4년간 연평균 83%로 성장할 거다. 휴대폰이 5억 2,200만 대가 팔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5G는 더 빨리 상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Y솔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현재 우리가 차트를 봐도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파동 몇 번 준 다음에 다시 추세를 전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때 양봉 두 개 나오면서 추세를 딱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이때도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힘을 세게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눌리고 여기서 다시 박스권을 그려나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나가다가 다시 추가적인 상승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
주가가 내려앉아 최근에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는 만큼 주가가 내려앉아 이 구름대에서 다시 추세를 전환하려고 할 때, 그리고 60일선을 이탈하려고 할 때, 그때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7,500원까지는 우리가 좀 안전으로 좀 지켜보고 있고, 만약에 60일선 만나고 60일선을 급하게 이탈하게 될 시, 그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우리가 1차는 7,500원을 보지만 2차는 이 60일선과 추후 이 구름대에서 어떤 추세를 만들지, 그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. 현재 거래 대금도 정말 많이 안 돌고 있는데요. 보시면 5억, 8억, 9억 그냥이 조금씩 돌고 이때가 16억 정도 돌았네요. 약간 거래 대금에 있어서 거래량이나 그런 부분이 좀 더 크게 돌아준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할 요인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추세 또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. 현재 이 8,000하고 8,100원 이 사이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습은 어느 정도 거의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. 현재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이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죠. 지배 구조와 세금이 문제다.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은 이 PBR이 굉장히 낮다. 저 PBR이 좀 많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 PBR은 주가를 BPS로 나눈 값입니다. 기업을 청산 시에 주주가 우리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하는데요. 저 PBR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. 현재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, 많은 기업들이 저 PBR인 만큼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이 PBR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이 PBR이 1 이하인 경우 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약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, 와이솔 같은 경우도 PBR이 보시면 0.54입니다. 어느 정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. 이 PBR 같은 경우는 만약에 1 이하면 저평가가 되어 있고 2 이상이면 어느 정도 좀 고평가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합니다.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수혜를 받고 좀 긍정적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. 이상 이 와이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대이언 멘토 김정표였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